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나이 들수록 꼭 지켜야 할 뼈 건강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매일 우유 2잔씩 마시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넘어졌는데 쉽게 뼈가 부러지고 회복이 잘 되지 않아 불편한 생활이 이어지는 분들을 저는 너무 자주 봅니다. 골절상으로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평소 뼈 건강에 신경 쓰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뼈 건강은 다른 질환보다 훨씬 간단한 노력으로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잡한 치료나 비싼 약물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작은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알려드리는 5가지 비밀을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뼈가 다시 튼튼해질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우유 2잔이면 하루 칼슘 섭취량이 충분하다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오해가 숨어 있어요. 우유 속 칼슘의 실제 흡수율은 생각보다 훨씬 낮고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칼슘 권장량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은 우리 몸에서 30% 정도만 흡수됩니다. 둘째, 우유 한 잔에 들어있는 칼슘은 약 300mg인데 60세 이상 성인의 하루 권장량은 800mg 이상이에요. 단순 계산으로도 우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셋째, 우유를 많이 마시면 배가 불러서 다른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을 여지가 줄어듭니다. 저는 몇 해 전 72세 박미정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서점을 운영하시다 은퇴하셨는데 평소 건강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유를 한 잔씩 챙겨 드시고 칼슘제도 함께 복용하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 집 앞 계단에서 살짝 미끄러지셨는데 단순히 손을 짚었을 뿐인데 손목이 부러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뼈가 마치 과자처럼 부서져 있었어요. 의료진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작은 충격에 비해 손상이 심했거든요. 정밀 검사를 해보니 골밀도가 같은 연령대 평균의 7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충격을 받으셨어요. 평생 우유를 꼬박꼬박 챙겨 드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고 되물으시더라고요. 문제는 우유만 믿고 다른 칼슘 공급원을 소홀히 하셨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분의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칼슘이 풍부한 다른 음식들은 거의 드시지 않고 계셨어요. 멸치나 뼈째 먹는 생선, 녹색 채소, 해조류 같은 음식들 말이에요. 게다가 커피를 하루에 서너 잔씩 드시고 염분이 많은 젓갈류를 좋아하셨는데 이런 음식들은 오히려 칼슘 흡수를 방해하거나 칼슘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유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식품에서 칼슘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은 양의 칼슘을 흡수하지 못해요. 대신 한 끼에 200mg에서 300mg 정도씩 나눠서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박미정님께서는 이후 식단을 크게 바꾸셨어요. 아침에는 우유 대신 칼슘 강화두유를 드시고 점심에는 멸치가루를 넣은 밥을 드시며 저녁에는 두부나 치즈가 들어간 요리를 챙기기 시작하셨죠. 또한 매일 오후에 15분씩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습관도 만드셨습니다. 6개월 후 골밀도 검사에서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지금은 넘어져도 예전처럼 쉽게 다치지 않을 만큼 뼈가 튼튼해지셨어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우유만 믿지 말고 식탁 위에 다른 칼슘 음식을 하나씩 꼭 올려보세요. 둘째, 매일 15분씩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뼈로 가지 않거든요. 작은 변화지만 여러분의 뼈 건강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유 대신 또는 우유와 함께 챙기면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제가 추천하는 칼슘 폭탄 음식 5가지는 멸치가루, 케일, 치즈, 칼슘 강화 두유, 그리고 칼슘 강화 두부입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칼슘 함량만 높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의 칼슘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음식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멸치는 딱딱해서 씹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케일은 쓴맛 때문에 꺼리시고 치즈는 비싸고 칼로리가 높다고 생각하시죠. 두유는 맛이 없고 두부는 영양가가 별로 없다고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68세 신도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평생 교직에 계시다 은퇴하신 후 치아가 약해져서 딱딱한 음식을 드시기 어려워하셨어요. 특히 멸치 같은 뼈째 먹는 생선은 아예 포기하고 계셨죠.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 전 단계 판정을 받으신 후 뼈 건강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지만 방법을 몰라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칼슘제만 드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리고 식후에 먹으면 다른 영양소와 상호작용으로 흡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칼슘제만으로는 뼈 건강에 필요한 다른 영양소들을 함께 얻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음식으로 칼슘을 섭취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멸치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큰 멸치 대신 잔멸치를 사서 프라이팬에 살짝 볶은 다음 믹서로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 멸치가루를 밥에 뿌려 드시고 국이나 찌개에 넣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린내가 걱정되셨는데 참기름 몇 방울과 함께 볶으니 고소한 맛이 나서 오히려 음식이 더 맛있어졌어요. 케일은 처음에 생으로 드시려다가 너무 써서 포기하실 뻔했습니다. 그런데 케일을 살짝 데쳐서 참깨와 함께 무쳐 먹으니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또한 케일을 곱게 다져서 계란말이에 넣거나 된장찌개에 넣어 드시기도 했습니다. 케일의 칼슘 흡수율은 무려 50%에 달하거든요. 우유의 30%보다 훨씬 높죠. 치즈는 처음에 칼로리 때문에 걱정하셨는데 하루에 한 장씩만 드시면 오히려 포만감이 좋아서 전체 칼로리 섭취량이 줄어들었어요. 특히 아침에 계란과 함께 치즈 오믈렛을 만들어 드시니 든든하면서도 칼슘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치즈는 발효 과정을 거쳐서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기 좋은 형태로 바뀌어 있어요. 칼슘 강화 두유는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신도윤 님도 우유를 마시면 배가 불편하셨는데 두유는 전혀 문제가 없으셨어요. 아침에 시리얼과 함께 드시거나 커피 대신 두유 라떼를 만들어 드시기도 했습니다. 칼슘 강화 두유 한 잔에는 우유와 비슷한 양의 칼슘이 들어있으면서도 소화가 훨씬 편해요. 두부는 생각보다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특히 간수로 만든 전통 두부에는 칼슘이 더 풍부해요. 신도윤님은 두부를 단순히 양념장에 찍어 드시는 것에서 벗어나 두부 스테이크를 만들어 드시거나 두부 된장찌개, 두부 김치전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식단을 바꾼 지 3개월 만에 신도윤님의 혈액 검사에서 칼슘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6개월 후에는 골밀도 수치도 개선되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골다공증 전 단계에서 정상 범위로 회복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치아도 전보다 튼튼해져서 딱딱한 음식도 어느 정도 드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밥을 지을 때 멸치가루 한 숟갈을 뿌려보세요. 고소한 맛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둘째, 쌈을 싸 먹거나 샐러드를 만들 때 케일을 한 줌씩 꼭 넣어보세요. 처음에는 적게 넣다가 점점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지만 여러분의 뼈 건강에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무리 칼슘이 많은 음식을 드셔도 그것이 다 뼈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칼슘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흡수되고 뼈에 저장되려면 몇 가지 도우미가 필요해요. 반대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칼슘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음식들도 있고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영양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장에서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비타민 C는 칼슘이 뼈에 저장되는 과정을 도와주고 적절한 단백질은 뼈의 기본 구조를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뼈에 적절한 자극을 줘서 칼슘이 뼈에 더 잘 붙도록 도와줍니다. 반대로 나트륨, 카페인, 탄산음료, 지나친 알코올은 칼슘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섭취해도 소용이 없어요. 75세 류혜성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전직 체육교사로 평생 운동과 건강관리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운동을 빼먹지 않으시고 칼슘제도 꾸준히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골밀도 검사에서 계속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의 다른 분들보다 수치가 많이 낮아서 뭔가 다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의심하게 되었죠. 그래서 평소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류혜성님의 하루 식단을 분석해보니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아침에는 주로 토스트와 커피로 간단히 드시고 점심에는 국수나 라면 같은 면류를 즐겨 드셨어요. 저녁에는 맥주 한두 잔과 함께 안주를 드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운동은 열심히 하시지만 영양면에서는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식단이었던 거죠.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커피였습니다. 하루에 4잔 이상 드시고 계셨는데 카페인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미 뼈에 저장된 칼슘도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또한 국수나 라면에 들어있는 나트륨도 칼슘 손실을 가속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크게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는 토스트 대신 치즈 오믈렛을 만들어 드시고 여기에 방울토마토와 파프리카를 곁들였어요. 달걀은 비타민 D가 풍부하고 방울토마토와 파프리카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거든요. 커피는 하루 한 잔으로 줄이고 대신 칼슘 강화 두유나 보리차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에는 면류 대신 현미밥에 연어구이와 브로콜리를 곁들인 정식으로 바꿨어요. 연어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고 브로콜리에는 칼슘과 비타민 K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녁에는 맥주를 줄이고 두부김치전이나 멸치볶음 같은 칼슘이 풍부한 안주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매일 오후 30분씩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시간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받아야 우리 몸에서 활성화되거든요. 실내 운동만 하시던 것을 야외 운동으로 바꾸신 거죠. 이런 변화를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한 결과 류혜성님의 골밀도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비타민 D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고 칼슘 수치도 안정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6개월 후 골밀도가 같은 연령대 평균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그분이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체력이었어요. 전에는 운동을 해도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이 느렸는데 이제는 운동 후에도 활력이 넘친다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무릎이나 허리 통증도 많이 줄어들어서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두부 요리를 만들 때 레몬즙 한 방울을 떨어뜨려 보세요. 비타민C가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둘째, 매일 30분씩 햇볕을 쬐며 빠르게 걷기를 해보세요.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면서 비타민 D도 합성할 수 있어요. 이 2가지만 지켜도 칼슘이 뼈로 훨씬 잘 이동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별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럼 실제로 하루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궁금해하세요. 이론적으로는 이해했지만 실제 식단으로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제가 정리한 뼈 건강을 위한 황금 식단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침에는 치즈 오믈렛과 칼슘 강화 두유, 점심에는 멸치가루를 넣은 비빔밥과 케일과 두부가 들어간 된장국, 저녁에는 두부와 버섯이 들어간 들깨탕과 청경채를 넣은 닭볶음. 이렇게만 해도 하루 칼슘 권장량인 1000mg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식단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입맛도 다르고 가족 구성원의 취향도 고려해야 하죠. 또한 요리 실력이나 시간적 여유도 사람마다 다르고요. 70세 김아림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평생 성악을 전공하시고 은퇴 후에도 시니어 합창단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에요. 몇 년 전부터 골밀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약물 치료는 부작용이 걱정되어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개선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처음에 김아림님은 뼈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을 무작정 많이 드시려고 했어요. 하지만 평소 소식하시던 분이라 갑자기 많이 드시려니 소화가 안 되고 오히려 부담스러우셨죠. 또한 남편분과 함께 사시는데 남편분은 기존 식단을 선호하셔서 갈등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식단을 바꿔나가기로 했습니다. 첫 주에는 아침 식단만 바꿨어요. 기존에 드시던 식빵과 잼 대신 치즈 토스트로 바꾸고 우유 대신 칼슘 강화 두유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치즈 토스트는 식빵에 슬라이스 치즈를 올리고 토마토 몇 조각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둘째 주에는 점심 메뉴를 조정했습니다. 기존의 백미밥에 멸치가루 한 숟가락을 뿌리고 나물 반찬 중 하나를 케일 무침으로 바꿨어요. 케일은 처음에 생으로 드시려다가 쓴맛 때문에 어려워하셨는데 살짝 데쳐서 참깨와 간장으로 무치니 훨씬 드시기 쉬웠습니다. 셋째 주에는 저녁 식단을 개선했어요. 일주일에 2~3번은 두부가 들어간 요리로 메인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두부김치찌개, 두부조림, 두부된장찌개 등으로 다양하게 요리해서 드시니 질리지 않으셨어요. 또한 국물 요리에는 들깨가루를 넣어서 고소함과 함께 칼슘 흡수를 도왔습니다. 넷째 주부터는 간식도 조정했어요. 오후에 출출할 때 과자나 빵 대신 그릭 요거트에 아몬드나 호두를 넣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요거트의 칼슘과 견과류의 마그네슘이 함께 작용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4주에 걸쳐 점진적으로 식단을 바꾼 결과 김아림님은 새로운 식단에 완전히 적응하실 수 있었어요. 남편분도 처음에는 변화를 어색해 하셨지만 음식 맛이 나쁘지 않고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협조해 주셨습니다. 8주 후 김아림님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우선 골밀도 수치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칼슘과 비타민 D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요. 더 중요한 것은 체감되는 변화였어요.
무릎 통증이 많이 줄어들어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훨씬 편해졌고 합창단 연습 시 오래 서 있어도 다리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특히 목소리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뼈가 튼튼해지면서 자세가 좋아지고 이것이 발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시더라고요. 합창단 동료들도 김아림님의 목소리가 전보다 더 맑고 힘 있어졌다고 칭찬하셨어요. 6개월 후에는 활동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전에는 집 근처 산책 정도만 하시던 것이 이제는 등산까지 즐기실 수 있게 되었어요. 골밀도도 같은 연령대 평균 수준을 넘어서게 되었고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일주일에 한 번은 장을 보실 때 멸치가루, 케일, 치즈, 두부, 칼슘 강화 두유를 세트로 챙겨보세요. 이 5가지만 있어도 다양한 요리가 가능해요. 둘째, 냉장고에 칼슘 체크 메모를 붙여서 하루 3회 섭취 여부를 표시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곳에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실천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아무리 좋은 식단을 계획해도 3끼를 모두 완벽하게 챙기기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바쁜 일정이나 외식, 여행 등으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간식이나 작은 습관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간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검은 콩, 그릭 요거트, 아몬드, 호두, 김, 치즈, 삶은 달걀 등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칼슘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 필요한 다른 영양소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식 습관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랫동안 드시던 과자나 빵, 떡 같은 음식들을 갑자기 끊기는 어렵죠. 또한 건강한 간식이라고 해도 맛이 없으면 계속 드시기 힘들고요. 66세 오준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30년 동안 시내버스 운전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후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은퇴 후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체중이 늘기 시작했고 특히 오후에 출출할 때 과자나 빵을 자주 드시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 전 단계 진단을 받은 후 오준호님은 생활 습관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하셨어요. 하지만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려워서 우선 간식부터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과자 대신 견과류를 드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견과류만 먹기에는 밋밋하고 포만감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릭 요거트에 아몬드와 호두를 넣어서 드시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꿀 한 숟가락을 넣으니 단맛도 나고 훨씬 맛있었습니다. 또한 검은 콩을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해두고 출출할 때마다 한 줌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맛이 심심했는데 소금을 살짝 뿌리고 참기름 몇 방울을 넣으니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검은 콩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골밀도 개선에 특히 도움이 돼요. 김도 좋은 간식이 되었습니다. 시중에 파는 조미김 대신 무염김을 사서 참기름을 살짝 발라 구워 드시니 짭짤하면서도 칼슘을 섭취할 수 있었어요. 김 한 장에는 칼슘과 함께 요오드, 철분도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치즈도 간식으로 활용했습니다. 스트링 치즈나 개별 포장된 치즈를 냉장고에 항상 준비해두고 허기질 때마다 한 개씩 드셨어요. 치즈는 포만감이 좋아서 다른 간식에 대한 욕구도 줄여주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삶은 달걀을 간식으로 활용한 것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달걀을 10개씩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해두고 배고플 때마다 하나씩 드셨습니다. 달걀에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함께 들어있어 뼈 건강에 매우 좋거든요. 이런 간식 습관을 3개월 동안 유지한 결과 오준호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선 체중이 5kg 줄었습니다. 건강한 간식들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서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량이 줄어든 거죠. 복부 둘레도 6cm나 줄어들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뼈 건강의 개선이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칼슘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골밀도도 서서히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에는 골다공증 전 단계에서 벗어나 정상 범위에 근접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체감되는 변화도 컸어요. 무릎 통증이 많이 줄어들어서 산책거리가 늘어났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또한 소화도 좋아져서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사라졌어요. 1년 후 오준호님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셨습니다. 골밀도가 같은 연령대 평균 수준을 넘어섰고 체중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계세요. 더 놀라운 것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다는 점이에요. 주말마다 등산을 즐기시고 평일에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실 만큼 활력이 넘치십니다. 오준호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것은 작은 변화의 힘이었어요. 처음에는 간식만 바꾼 것뿐이었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생활 습관의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한 간식을 드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식사도 신경 쓰게 되고 몸이 가벼워지니 운동도 하고 싶어졌다는 거죠.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일주일치 건강 간식을 미리 준비해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그릭 요거트는 냉장고 앞쪽에, 견과류는 식탁 위에, 삶은 달걀은 냉장고 문 쪽에 배치하시면 돼요. 둘째, 저녁 8시 이후에 배고프실 때는 따뜻한 보리차와 함께 요거트나 치즈를 소량만 드세요. 밤늦은 시간에 과식을 막으면서도 칼슘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뼈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뼈 건강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작은 생활 습관에서 지켜집니다. 우유만 믿지 말고 멸치가루, 케일, 치즈, 칼슘 강화두유, 두부 같은 다양한 음식들을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여보세요. 그리고 칼슘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D와 C, 적정량의 단백질,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까지 함께 챙기시면 칼슘이 뼈로 훨씬 잘 이동합니다. 완벽한 식단을 한 번에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멸치가루를 밥에 뿌려보고, 내일은 케일을 샐러드에 넣어보고, 모레는 치즈 오믈렛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뼈를 점점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박미정님, 신도윤님, 류혜성님, 김아림님, 오준호님처럼 뼈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꾸준함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의 변화로는 뼈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몇 개월, 1년간 꾸준히 실천하시면 뼈는 분명히 반응을 보여줍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 하나만 바꿔보세요. 아침에 우유 대신 칼슘 강화두유를 마시는 것, 밥에 멸치가루 한 숟가락 뿌리는 것, 간식으로 과자 대신 요거트를 먹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더 당당하게 만들고 활력을 되찾게 해주며 무엇보다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체념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70대, 80대에도 충분히 튼튼한 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뼈 건강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